넷플릭스 오리지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차도 이런 가차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다 좋을 순 없지만 어째 실망한 기억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열광할 작품들이 나와주니까 구독도 하고 시청도 하는 거겠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후자에 아주 가깝습니다. 살인자 이응난감. 아시다시피 동명의 웹툰 원작의 8부작 드라마로 최우식과 손석구가 주연이죠. 제가 미리 본 이 작품, 이번에 일을 좀 저지를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내 선택이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역은 대전. 학창 시절부터 학폭을 경험하며 찐따로 살아온 편돌이 이탕은 인생 테크트리 중에 빛나는 순간 따윈 1초도 없었던 자취방에서 비루하게 지내는 20대 청년으로 평범함과 기구함 그 어느 사이에 놓여 있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것도 마지못해 순간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오한마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 인생에 반격 같은 건 선택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왜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죄책감에 몸부림치게 된 것도 모자라 목격자로부터 협박과 갈취까지 경험하던 그때, 이름이 이탕이에요? 이 드라마의 영문 제목처럼 아주 미묘하고 기묘한 역설로 인해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증거가 없다. 사건에서 뭔가 냄새를 맡은 촉 좋고 이름 때문에 트라우마도 살짝 있는 장난감 형사가 이탕의 턱 밑까지 추격해 들어갑니다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너가 느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그것도 모자라 2차, 3차 사건까지 저지르게 되는 가운데 또다시 벌어지는 우연과 역설들로 인해 결국 연쇄살인범이 되고도 수사망 밖에 있게 된 이탕을 여전히 유일하게 예의주시하는 건 장난감 형사. 죽이고 보니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었다. 김 씨의 신원이 강원도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모 씨로 밝혀지면서 게다가 알고 보니 이탕이 죽인 자들은 전부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 아니겠어요. 이건 뭐 죽어도 싼 놈들을 알아서 쳐 죽이는 재능까지 엿보이는 수준이었고, 이 재능을 딱 알아본 누군가가 접근해 이탕을 히어로로 추앙하며 사이드킥을 자처하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는요, 첫째, 편집입니다. 편집의 승리, 편집의 쾌거라고 할 만큼 특유의 편집감이 발군인데요.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 시점을 옮기는 방법이 상당수 재치 있는 점프컷으로 되어 있고, 뻔한 블랙아웃이나 디졸브 같은 트랜지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유지되고 빠져들다 보면 헤어날 수가 없는 구조, 복선을 뿌리고 회수하는 타이밍도 그 어떤 작품들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즉시 다른 복선을 제시하면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사건 전후 과정의 배치도 좋고요. 이건 원작도 갖고 있었던 미덕인 건 맞지만 웹툰 원작 드라마 중에 이 정도로 웹툰 특유의 속도감과 재미, 그 맛을 거의 비슷한 농도로 수반한 작품은 흔치 않죠. 설정이나 플롯을 흔들고 바꾸어서 각색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디어와 재치로 커버한다는 게 전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둘째, 배우들. 최우식은 찐따미와 치명적 매력, 이 둘을 다 품을 수 있는 배우라 사건을 쌓아가며 살인자를 죽이는 살인자로 변화되는 그런 이탕의 모습에 전적으로 납득을 하게 되고, 손석구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매력을 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촉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주변에선 그 감을 모르고 심지어 욱해서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지르는 등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두 캐릭터 중 누구를 지지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주역이 이렇게 단 둘임에도 드라마가 전혀 비지 않고요. 셋째, 음악과 후반 작업. 달팔한 음악 감독은 이번 드라마에서 일렉트릭 루프, TR-808 루프를 정말 잘 활용합니다. 요즘 양산형 음악 감독들처럼 기묘한 이야기 흉내내듯 레트로 신스 컨셉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세련미를 강조하지도 않은 딱 드라마 톤과 결에 맞는 음악을 튀지 않게 매우 적확하게 쓴다는 거. 미술이나 촬영도 좋아요. 살인자 또는 다크히어로로 변모하는 이탕의 복장과 분장, 숨막히는 자취방과 편의점을 비추는 샷들은 우리가 늘 보는 평범한 곳들인데 카메라 시점이 변화무쌍하고 아까 말한 편집까지 어우러져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잘 써먹습니다. 이 작품의 공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20대 청년이 우발적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지르게 될 경우 딱히 숨을 곳도 없고 그저 일상 영역에서 임기응변으로만 위기를 모면하게 될 텐데 그런 점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스치는 사물이나 장소들이 살인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 사각지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의 프로덕션 수준이 규모나 기술을 앞세우지 않고도 질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 척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뜯어보면 세세하게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결점을 굳이 찾자면 경찰서 파트 되겠습니다. 경찰들이 의외로 무능하고 답답한 데다 기구하고 우연적인 역설 탓에 증거까지 확보 못해서 이탕이 하마터면 검거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함이 예리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물론 그 덕에 형사들의 애환이나 장난감 형사의 남다른 촉이 부각되기도 하고 애초에 이탕이 안 잡혀야 성립되는 스토리긴 하지만 서브플롯치곤 양도 적지 않고 가끔은 드라마의 빠른 리듬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결점이 아니고 대세엔 지장이 없죠.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의 가치가 최대치로 발휘된다는 게 뭘까요? 너무 보고 싶어서 돈을 내고 구독하게 되는 거잖아요. 살인자 이응난감은 구독할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작품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CG나 특수효과 액션씬이 많지 않아도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 프로덕션의 재량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썩 괜찮은 사례를 쇼박스가 남긴 게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도 보시고 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